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점이라는 것은 곧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모르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할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나도 지금 매수해볼까?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이후에 나오는 대폭락의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서 한때 이 10만 전자를 간에 만에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삼성전자를 안 사면 멍청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샀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만 원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는 거의 반토막인 5만 원 부근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150만 원을 찍었던 이 고점 부근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그대로 폭락하게 되면서 역시나 50% 가까이 하락한 이 50만 원 부근까지도 주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턱대고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지 라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 떨어지고 있는 종목의 저점을 찾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이 급등에서 수익을 얻고 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사서 이후 나오는 하락의 손실을 보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점에서부터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후에 큰 폭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법이 무엇이냐? 바로 엔벨로프 선입니다. 이 엔벨로프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항선과 그리고 지지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인 저항선 그리고 옥색인 지지선 이 여기에 캔들이 이탈하게 되면 다시금 이 범주 안으로 주가가 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진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젊은 투자자인 BNF가 실제로 자신의 트레이딩에 사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지표인데 이 BNF에 해당 이격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1,600만 원을 8,000원까지 만든 그런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해당 지표를 잘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단타를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지지선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단타 매수 타점을 잡아보게 된다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엔벨로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들을 이탈하려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이 범위 안으로 주가가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차트를 통해 이 엔벨로프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세 가지 선이 바로 엔벨로프를 차트에 적용시킨 모습이고 옥색이 하한선, 가운데가 기준선, 그리고 위쪽이 상한선입니다. 즉,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상한선과 하한선, 이 범위 안에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 삼성전자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하한선의 캔들이 이탈을 했을 때 다시 주가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때 역시도 이탈하자마자 주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때 역시도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이때도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도 당장에 짧은 기간이지만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인 SK하이닉스 이 종목 역시도 이렇게 엔벨로프 선을 하한선이 캔들을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금 주가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성 파워텍 종목 역시도 이렇게 최근에 엔벨로프 하한선 이탈하면 주가 회복하고 하한선 이탈하면 회복, 이탈하면 회복, 이탈하면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됐죠. 즉 우리가 이 엔벨로프 선을 알고 있었다면 이 종목의 주가 하락하 이후 이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 진입해서 이후 나오는 급등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엔벨로프 선을 설정하고 하한선에 닿기만 하면 매수하면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엔벨로프는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은요.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이동평균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보이는 이 엔벨로프 선의 범위가 내일이면 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 엔벨러프 선 하한선에 닿았다라고 해서 매수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해야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엔벨러프 선에 하나만 더 선을 추가해서 좀 더 신뢰성 높은 진입 타점을 만들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해당 지표 역시도 BNF가 실사용하면서 그 성과를 입증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꼭 같이 세팅하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표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엔벨러프와 성질이 비슷하지만 그 기준선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을 이탈하면 이 범위 안으로 주가가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준이 정규 분포, 수학적 확률 분포를 지표로 삼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당장 차트에 이 볼린저 밴드를 바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얇은 선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색깔은 똑같죠? 진한 거는 엔벨러프, 얇은 거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점 매수할 때 더 신뢰성 크게 타점을 잡아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한선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기간을 설정했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엔벨러프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냐 아니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했냐 이 차이인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이때 보시면 진한 선이 엔벨러프 선에는 캔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바로 했으면 됐을까요? 아니죠. 보시면 볼린저 밴드 얇은 선에는 캔들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역시도 이탈을 했는데 두 개의 선이 같이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엔벨러프 선 하나만 놓고 투자에 임했을 때보다 더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볼린저 밴드를 같이 사용했다면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엔벨러프 선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더욱 신뢰성 높은 저점 매수, 진입 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엔벨러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제가 지금은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아무 색깔 아무렇게나 설정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엔벨러프를 같이 이탈한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색식까지 같이 준비해 봤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엔벨로프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설정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지표 추가 버튼 보이시죠?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찾기에 영어로 EN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엔벨로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화면에 엔벨로프가 설정이 되는데 이후에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해당 글씨 있죠? 이 해당 글씨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지금 보이는 이 위에가 바로 이동평균선의 기간, 그리고 밑에가 주가 퍼센트인데 먼저 이평선 기간을 20일로 해주고 주가 퍼센트는 6에서 5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이평선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라인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한선만 할 거니까 중심선 그리고 저항선은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지지선 글씨를 클릭해주면 이 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서 너비는 3 그리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 줄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똑같이 지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BOL이라고 치면요,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기본 볼린저 밴드가 설정이 되고 역시나 왼쪽 위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글씨를 더블 클릭해준 다음에 세부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역시나 위에 칸은 기간을 의미하고 밑에 칸은 이제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는 20에 2로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의 버튼에 들어가서 역시나 하한선은 빼고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하한선 버튼을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이거 클릭 안 하면요, 상한선 아니면 기준선 이 기본 세팅 값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도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하한선 버튼 눌러주시고요, 세팅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역시 너비는 3 그리고 글씨는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진입 타점을 잡으면 되냐, 바로 엔벨로프와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전부 이탈하고 난 이후에 캔들이 다시금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추세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시로 들으면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캔들에서 볼린저 밴드 그리고 엔벨레프 전부 이탈을 했죠. 그리고 이때 이 캔들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이 보성 파워텍 이 종목도 이때를 보시면요. 지금 이때 둘 다 캔들이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때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이 캔들이 다시금 회복하려는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캔들이 나왔을 때 둘 다 이탈을 했지만 회복하려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주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후에 이 회복하려는 캔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미리 둘 다 이탈한 캔들을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추세 돌파 캔들이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하는 전략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캔들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엔벨레프 전부를 이탈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검색시까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화면 위에 해당 검색창에 숫자로 0150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검색식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왼쪽에 이 조건식을 눌러주고 여기 검색창에 시가총액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시가총액이 뜨고 여기서도 시가총액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눌러주게 되면 가운데 화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칸을 설정해 준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50 그리고 5만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게 시가총액 500억 이상인 종목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왼쪽 조건식 밑에 검색창에 이번에는 영어로 ENV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엔벨러프라고 뜨게 되고 이 밑에는요 엔벨러프의 폴더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세부사항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두 번째에 있는 이 가격 기준선 비교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시나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1주기, 영봉전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우리가 20으로 했죠. 그리고 퍼센트는 5%로 했고 종가가 엔벨러프 하한선 이하 지금 이렇게 25 종가 하한선 이하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봉전이 당일을 의미하고 그러면 당일 캔들이 엔벨레프 선에서 하한선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 줄게요. 역시나 왼쪽 화면에 이 검색창에 BOL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검색이 되고 해당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시나 폴더가 선택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세부사항이 보입니다. 역시나 엔벨러프와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의 두 번째 보시면 가격 기준선 비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고 역시나 영주기, 영봉전, 그 다음 기간은 20, 승수 20, 그리고 종가가 여기는 상한선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하한선 이하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거 역시 당일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입력이 됐고 왼쪽 위에 보이는 대상 변경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우리는 여기서 관리 종목, ETF, 스펙, ETN, 정리매매, 거래 정지 해당 버튼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내 조건식 저장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엔벨로프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건 검색식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여러 가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 있는 종목 전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들이 다시 추세 돌파하려는 캔들이 보이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있는 현대해상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캔들이 전부 이탈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후에 추세 돌파 캔들이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와 또 해당 검색식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